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와 칠레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55위의 슬로바키아입니다. 몬테네그로에게 2대2로 비겼습니다. 수비수인 사비치에게 2골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중앙과 전방의 활약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4-3-3 전형을 가져왔는데 4-4-2 전형을 가져온 몬테네그로에게 중앙에서 수적 우위에 서면서 중앙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앙 선수들의 침투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쿠츠카가 한 골 1도움으로 공격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부족한 뒷심으로 인해 예선과 네이션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는 단점은 여전히 이어졌는데 동점골을 98분에 허용하면서 끝까지 리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결정자는요, 기욤베르 바이스, 그레구실 루스낙 막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29위의 칠레입니다. 폴란드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점유율은 7대3 수준으로 압도했지만 상대 수비진을 압도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 되고 말았던 매치였습니다. 공격진의 폼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고 산체스, 발렌시아를 투톱으로 배치했으나 상대의 낮은 라인에 거의 대응이 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나마 산체스가 드리블 3개를 기록하면서 분전하긴 했지만 턴오버를 6개나 기록하는 등 압박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꽤 좋았지만 폴란드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확률이 낮았다고 볼 수 있었죠. 결정자는요, 메나, 아랑기스, 바르가스, 이슬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칠레가 상대의 낮은 라인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슬로바키아도 중앙 전력을 바탕으로 꽤 안정적인 경기 플랜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42위의 노르웨이입니다. 2대1로 아일랜드를 제압했습니다. 두 팀이 모두 수비적인 전형을 짰는데 전방에서의 성과에서 아일랜드에게 앞섰다고 할 수 있었던 매치였습니다. 변칙적인 선수 배치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죠. 웨데고르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특이한 전형을 선보였습니다. 웨데고르의 창의성을 최대한 앞쪽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다행히 웨데고르가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서도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해주었다는 점은 다행이었던 매치였습니다. 교착 상황에서 오모이 후안포를 투입해 경기 향방을 우세하게 잡은 것도 좋은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력 공격수 역할을 해줘야 하는 라르센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쉬웠던 대목이었습니다. 결정자는요, 엘랍 델라위, 킹, 베르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56위의 핀란드입니다. 북마케도니아에게 1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섰으나 역시 푸키의 빈자리는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는데 공격진에서의 퍼포먼스가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상대를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을 만한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중앙 싸움에서 밀렸다는 점인데요. 4-3-3 대 4-4-1-1로 3선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점유율 싸움에서는 오히려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고 3선 라인의 최대한 수비 기여도를 높이면서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칭찬해줄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스탠스의 팀이라 수비가 위기에 빠질 경우의 수는 적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포키, 쉴러, 카마라, 우로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가 꽤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북마케도니아에게 점유율이 밀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핀란드가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 싸움에서는 밀릴 가능성을 높게 점쳐야 할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룩셈부르크와 불가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92위의 룩셈부르크입니다. 헝가리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상대가 잉글랜드와 독일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열세 전력으로 평가받았으나 자신들의 전력도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했던 매치였습니다. 헝가리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헝가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편인데 이를 노리고 점유율을 내주면서 철저하게 역습으로 플랜을 짜왔습니다. 월드컵 예선부터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왔던 점도 증명했는데 지난 경기에서 기대 득점 수치가 1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2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예선에서 9골을 넣었을 정도의 득점력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것도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결정자는요, 데빌, 마틴스, 틸, 그라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72위의 불가리아입니다. 키프로스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시종일관 경기를 압도하는 모습이었는데 키프로스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한다면 크게 이변으로 생각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경기를 주도하면서 델레프, 데스포토프로 향하는 패스에
수비의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룩셈부르크를 상대로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전망이고요. 지난 경기에서 룩셈부르크의 역습의 날카로움이 상당했기 때문에 불가리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필요 시에는 5백으로 전환하면서 룩셈부르크에게 역습에 필요한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는요. 미하일로프, 보즈코프, 밀라노프, 네달레프, 코스타디노프, 초체프, 말리노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룩셈부르크가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이나 불가리아도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역습의 파괴력이 지난 경기보다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베니아와 몬테네그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63위의 슬로베니아입니다. 루마니아를 2대1로 잡아냈습니다. 그동안 슬로베니아의 고민이었던 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었던 매치였는데 일리치치의 은퇴 이후 전방 파괴력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선발 투톱으로 나섰던 스포라르와 세스토가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줄 선수들을 발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선적이고 측면 지향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올 듯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스토야노비치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점유율 확보에서는 중앙 수적 열세로 인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역습 양상의 플랜을 주로 짜오기 때문에 점유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몬테네그로도 라인을 꽤 내리는 플랜을 가져오기 때문에 역습의 파괴력을 장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일리치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69위의 몬테네그로입니다. 사비치의 활약으로 겨우 슬로바키아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주로 사용했던 무고사 루트를 사용했는데 무고사가 46분 만에 빠져나오면서 전방에서 별다른 활약을 해주지 못했던 것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뒷심이 상당히 좋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사비치의 두 골이 모두 75분 이후에 나왔고 마지막 동점골은 98분에 나오면서 짜릿함을 더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4-4-2를 사용하면서 상대와의 중앙 주도권 싸움에서는 밀리는 형국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찬스를 상대에게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베시라흐, 코소비치, 시미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몬테네그로는 무고사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슬로베니아의 투톱은 득점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